네, 정말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가득한 장세입니다. 우리 증시 어제 반등세를 좀 꾸준히 이어가면 좋을 텐데 글쎄요.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거의 3대 지수가 1% 가까이 밀리면서 하락을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과연 우리 증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또다시 이 3대 지수가 1% 가까이 좀 밀려났습니다. 경계감을 좀 실어줄 만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우선은 여전히 금리 동결이 우세하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앞두고 피터 틸 헤지펀드가 또 전량 매도 소식을 밝혔었죠. 이게 또 오늘 약간 반도체 투탑에 좀 영향 미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는 모건 스탠리 쪽이 하드웨어 기업이 메모리 가격 상승 악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이것도 약간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례대로 한번 오늘 자세하게 분석해 볼까요? 우선 금리 관련해 가지고는 네. 이제 서서히 자꾸 이제 동결 쪽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제퍼슨 부의장 발언을 보면 거기는 사실은 내용을 보면 중립에서 약간 완화 쪽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의견을 밝혔던 그 연준 위원들 구성을 보면 제퍼슨 의원 위원 전까지는 네. 5대 4 정도로 이제 동결이 강했고 나머지가 이제 중립이 있었는데 지금은 5대 5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립에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의견을 밝힐 수 없는 연준의 파월 의장 그리고 한 사람은 지금 트럼프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네. 리사 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동결이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맞추려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느낌을 말씀드리면 여전히 이번에도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요. 그 이유는 지금 여전히 초단기 금융시장 쪽에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를 각 은행들도 알고 있고 연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스탠딩 레포 잔액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연준에서 돈을 풀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라든지 금융 완화책이 없이 이게 그대로 지속 가능할까? 오늘 제퍼슨 의장이 몇 달 전에 얘기했었을 때만 해도 QT 필요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어쩌면은 빠른 시일 내에 수개월 내에 QE죠. QT가 아니라 네. 양적 완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금리는 인하할 것 같지만 시장은 여전히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피터 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물량은요. 작년 4분기에 산 거고 네. 평단가 130불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냥 단타 친 거라고 봐야지. 그거를 차익 실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초기 매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큰 수익을 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펀드 내에서 엄청난 비중이었다면은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마치 이거는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 다 팔았어. 그래서 AI 버블이 끝났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급한 돈 어디 들어가는데 하니까 오픈 AI 들어간다는 거. 엔비디아 주식이 더 편하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오픈 AI는 오히려 더 이제 밸류 버블을 일으키는 쪽이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지금 그만큼 시장이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저는 여전히 아주 초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상단은 좀 막힐 것 같다라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거는 연준이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크게 위로 방향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그건 한국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역시도 공교롭게 날짜가 비슷해요. 12월 선물옵션 만기 때까지는 지수 상단 막힐 것 같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고 반도체 칩 가격에 대한 부담은 서서히 나타날 겁니다. 네. 애플이 지금 당장 좀 약한 것도 결국 칩을 수요로 하는 쪽이죠. 거기에서 좀 오는 것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한데 이거는 국내 증시로 놓고 봤었을 때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칩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줄 가능성은 있겠죠. 네. 궁극적으로 길게 그렇죠. 보면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 위축되고 경기 침체될 리스크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칩업체들이 당장에 그것 때문에 고민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면은 특히나 삼성전자 측은 오히려 수혜를 봤으면 봤지 이게 또 마이너스로 작용할 만한 그런 뉴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지난주부터 외인 수급이 계속해서 좀 퐁당퐁당 확실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아닌데 어제는 비록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만 오늘은 환율도 갑자기 급등했고요. 다시 한번 또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네요. 지난 주말에 판 거 절반 정도 들어온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를 봐도 그렇고
그 얘기는 아직 금요일 날의 어떤 후유증, 경계감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여전히 지수 상단은 막힌 가운데서 제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시장 주도주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사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 조금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빠졌을 때 대응을 해야지 네. 많이 올라간 거 사시면 또 단기간에 물려서 고생하시고 그렇죠. 그런 패턴이 반복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제 이렇게 약간 살짝 반등세를 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4대 그룹이 주말 사이에 뭐 800조 원 가까이를 투자를 하겠다. 뭐 특히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450조 원 가까이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뭐 반도체 전공정이나 좀 기판 쪽이 움직인 것도 이 이슈에 좀 편성을 한 거겠죠? 당연히 그 이슈 편성을 한 거고요. 네. 투자 관련해 가지고 삼성에서도 특별히 얘기를 안 했었다가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것의 수혜가 예상되는 쪽으로 반응을 한 건 당연한 네. 건데 이제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거는 현재 이제 방향성하고 의지를 보여준 거지 반드시 그 금액을 투자할지 여부는 또 봐야 됩니다. 아, 이게 100% 집행되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과거 경험을 보면요. 네. 이제 조금 더듬어서 올라가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각 기업들이 그룹들이 네. 대대적인 투자 발표를 했었고 아, 그렇죠. 또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계속 투자를 했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경제 성장률이나 잠재 성장률이 더 높지 않았을까요? 네. 그거는 지금 일단 의지로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 중요한 건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집중 투자할 것인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4대 그룹사들 가운데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오히려 그 가운데서 현대차 그룹일 가능성이 높고요. 현대차요. 네. 왜냐하면 일단 GPU 칩을 받은 그룹들 있잖아요. 삼성, SK, 그다음에 현대차, 네이버인데 이제 나머지는 뭐 이제 칩 만드는 회사고 주로 칩 증설과 관련된 쪽이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이 방향을 확실히 잡은 거는 AI를 통한 자율주행 그리고 휴머노이드 그리고 수소 경제 방향의 큰 그림을 완전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룹의 변화 또는 그룹의 어떤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뉴욕 증시에서도 뭐 밤 사이에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다시 한번 목표가 상향 소식과 함께 주가 상승 되게 독보적으로 보인 바가 있죠. 이제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어제 이제 각각 60만 원 선이랑 10만 원 선 탈환을 하긴 했지만 또 밤 사이에 엔비디아가 2%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게 안착을 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거겠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12월 둘째 주 선물옵션 만기 네. 또는 FOMC 때까지는 상단이 막힐 거기 때문에 뭐 10만 전자, 60만 닉스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위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싸게 사시면 조금 고생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12월 이제 둘째 주까지는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 그런 신중해야 하는 장세인 것 같고요. 이제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좀 숨을 죽이게 하는 이벤트죠. 이게 관전 포인트를 좀 보자면은 너무 잘 나와도 문제고 못 나와도 문제인데 뭐 가이던스가 아무리 세게 제시가 된다고 한들 뭐 AI 설비 투자 과열 우려가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약하게 제시가 되면은 성장성 관련해서 둔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전교 1등한테 요구하는 그 성적은 항상 눈높이가 높게 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는 항상 가이던스를 상회해야 했고 그 상회도 일반 가이던스가 아니라 스트릿 가이던스를 넘어서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담이 좀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넘어섰다고 치면 이거 과열 아니야라고 또 의심할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어떤 실적이 나오더라도 아주 초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네. 지수에 큰 영향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보다는 조금 갇히는 그림이 역시 나올 것 같다는 게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냥 상단 막힌 상태에서 12월 둘째 주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난다면은 우리 한국 반도체 쪽에는 뭐 단기적으로 상방보다는 하방 압력이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클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실까요? 그냥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단은 이번에 고점 만든 거 돌파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하단을 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요. 엔비디아가 워낙에 잘하고 있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제일 싼 거는 하이닉스예요. 아,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네, 지금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레거시 D램 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내년에 심하게 보는 쪽은 70%까지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어닝 역시도 만만치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하단 역시도 크게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역시 제한된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AI 쪽은 비관론을 가지려고 해도 워낙 이게 지금 강력한 실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단도 어느 정도는 좀 막혀 있다. 좀 안심을 가지고 좀 비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주들도 뭐 뉴욕 증시에 이어서 우리도 약간 좀 AI 반도체가 빠지면은 자금이 살짝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에이빌 바이오가 투자 주의 종목까지 지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핫한 종목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이 박스권장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수급이 편한 쪽으로 옮겨가기 마련입니다. 네. 10월 한 달 내내 소위 말해서 실적 장세에서는 바이오가 완전 소외가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완전히 버려진 섹터였기 때문에 바스켓이 완전히 비워졌었고요. 11월 들어서기 전부터 제가 11월은 바이오가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불을 붙기 시작한 거는 에이벨 바이오가 이번에 3조 8천억짜리 네.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였는데요. 그거는 이제 몇 가지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다. 벌써 지금 ABL만 하더라도 BBB 셔틀 가지고 3군데 지금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BBB 셔틀 요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글로벌 넘버 원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제 기술적 검증을 넘어선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또 갑자기 부각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전에 라이센스 아웃을 빅팜하고 했던 회사들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주가 상승폭을 보면 주로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렇네요. 또 한 가지는 라이센스 아웃 했던 기업들이 견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에서 한국 증시에서 그 바이오 투자를 하실 때는 플랫폼 기업을 공부해 보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올해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지금 12월 8일 날 알테오젠이 그 거래소 이전 관련해서 주총 네. 소집을 하거든요. 하고 난 뒤에는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가겠네요. 저는 그래서 바이오는 올 연말까지는 일단 괜찮은 그림 나올 것 같다 말씀드리고 네. 있을까요? 그럼 이게 뭐 금리 인하가 만약에 뭐 지금 동결 가능성이 뭐 55%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인하 기대가 좀 완전히 꺾이는 결과가 나와도 계속 강할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금리 인하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 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 내년 1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각 이제 빅팜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바이오텍이죠. 바이오 회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위축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부차적인 이슈는 되겠지만 아직 주요한 그런 모멘텀들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을 좀 보자면 뭐 삼양식품이랑 농심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삼양식품 목표가를 좀 높여 잡는 리포트들이 제 눈에는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농심도 따라서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닝이 다 잘 나왔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예상을 이제 초과했고 네. 또 두 회사의 공통점 역시 시장에서 소외됐던 그렇죠. 그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 급등한 게 나온 건데 우리 앵커님은 농심하고 삼양하면 일단 불닭이겠죠. 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죠. 어느 네. 쪽이 더 땡기시나요? 저는 불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불닭을 뒤늦게 다 먹어본 다음에 후회를 했는데 네. 먹을 때만 해도 좀 맵다란 느낌 정도였지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네. 이게 묘한 매력이 있는 게 조금 시간 지나면 은근히 땡겨요. 근데 이게 중독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중독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양은 이미 외국인들한테 전이를 시켜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음식료 같은 경우는 중독성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 중독성이 유지가 되는 한 삼양식품의 어떤 실적 랠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삼양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농심은 일단 어닝은 잘 나왔는데 이 네. 부분은 캐대언의 효과가 굉장히 큰 약간 거고 반짝이죠. 이 부분보다는 농심 역시도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맛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녹일 수 있는 네. 이른바 중독을 시킬 수 있는 그 뭔가가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농심 역시도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이 맛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뭐 외국인들도 아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삼양식품의 이런 모멘텀이 장기적이지 않을까 하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약간 농심은 좀 반짝 말씀해주신 K대문 헌터스의 영향이 좀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또 이제 2차 전지가 그동안 소외를 받다가 잠깐 지금 좀 반짝하고 또다시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다시 한번 좀 완전히 정리를 해야 하나 제 주변에서도 좀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전지가 이제 반등을 세게 주고 지금 저 쉬고 있는데 그 네. 쉬고 있는 이유는 역시 그 코스닥에서 수급을 지금 바이오가 가져가면서 그렇죠. 흡수를 좀 다 해가고 이제 있죠. 좀 빠지는 느낌이 좀 있는 건데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미국의 엘버말 주가 역시 괜찮습니다. 그리고 금속 가격 보면은 니켈 가격 역시도 나쁘지 않고요. 그 얘기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뀐 건 없다.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거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또 밤 사이에 이제 2026년 그러니까 내년 리튬의 수요가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30% 가까이 급증할 것이다. 뭐 이런 블룸버그의 보도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리튬주들이 강했죠. 오늘 우리 2차 전지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동방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플러스 알파 오늘 당장 안 올라가더라도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네. 자연스럽게 또 힘은 윗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모두가 다 올라가서 모두가 해피하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ESS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방금 리튬 가격 말씀하셨지만 핵심 광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싱을 해서 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나중에 주가 상승 폭도 그렇지만 빠졌을 때 덜 네.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좀 약간의 완충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재료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제 주변에서 2차 전지도 전지지만 이 조선이랑 방산주들 아직까지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질문이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선이 또 살짝 주말 사이에 이슈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뭐 강세 지속이 가능할까요? 방산도 궁금하네요. 지금 보시면 조선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 HD, 현대중공업, 미포, 그다음에 하나오션 네. 그 세 종목이 줄을 거예요. 그쵸. 오히려 그 밑에 기자재들은 잘 안 움직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마스가 이제 오케이 되고 난 다음에 보여지고 있는 거는 군함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산 이슈가 붙어 있는데 네. 방산 엔진은 또 우리가 만드는 걸 갖다 붙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방산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선은 이런 부분에서 한 단계 순환이 된다 그러면 LNG 이제 프로젝트에서 발주가 나오는 것까지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 방문하시고 대통령이 지금 뭐 순방 가셨을 때 혹시나 하는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그걸 떠나가지고 방산도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계속해서 좀 퐁당퐁당이 반복되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 오늘 우리 증시 대략적으로 좀 분위기는 어떨까요? 뭐 저는 사실은 요즘 지수 증시 어떤 흐름 큰 관심은 없고요. 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주식들 포트 유지 내지는 변경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도 큰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오늘도 상당히 뭐 변동성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투자 전략은 조금 더 관망세를 뭐 가져가야 된다,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싼 거 사는 전략입니다. 싼 거 산 거. 기존 네. 주도주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선방산주 바닥권에서 조금 돌아서는 느낌이 있다. 그럼 바닥권에서 사 들어가는 거지. 고공에서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걸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그런 게 네. 좀 나을 것 같고 바이오는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괜찮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운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더 살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도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그런 아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시장 분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